예. 제가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도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요즘 연일 정부에서 그 문제로 굉장히 구체적인 이슈들을 끄집어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서도 공공기관 고용세습 문제가 나왔습니다. 질의 속에. 부총리께서는 이 고용세습의 형태나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걸 갖고 고용세습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우선 지난번 철도공사의 경우에 퇴직한 분의 자녀가 다시 채용돼서 그것이 계속되는 형태, 그런 것을 전 하나의 이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철도공사는 이미 2010년 단협사항에서 삭제가 됐고요. 이게 철도공사가 과거에 철도청이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었어요. 그 시절에 순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순직 유산에 대한 특혜 조항이었어요. 특별 채용 조항이었어요. 지금 전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게 전체 공관기관에서 몇 % 정도나 이런 단협사항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에 물론 이것이 일반화되지는 물론 않죠. 그렇지만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아직 고용세습이 지금 있는 걸로 지금 단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곤란한 게 대통령께서 공개된 석상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게 공공기관의 모럴 해저드의 대표적 케이스고 방만경영의 핵심적인 이유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정도라면 이 기재부에서는 전체 공공기관의 몇 %에서 몇 개 기관에서 어떤 유형의 고용세습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는 지금 여기서 특정 기관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현재 남아 있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지금 남아 있는 그 고용세습이라는 것도 유자녀거나 아니면 공상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은 분들의 자녀에 대한 특별 채용 조항입니다. 이게 부총리님, 공공기관만 있습니까? 저는 고용세습의 형태는 아주 드문 형태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니, 근데 아주 드문 형태를 끄집어내가지고 대통령께서 이게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라고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 없는 거라면 대통령이 잘못된 정보를 장관께서 정정해 주셨어야죠. 지금 국민들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저희가 일반화됐다고 저희가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몇 개 기관이라도 이런 고용세습이란 불합리한 그게 어떻게 고용세습입니까? 지금 군경 유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런 유사한 형태의 특채 조항이 있고요. 집배원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고용세습의 형태는 그게 어떻게 고용세습이에요? 특별 채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고용세습이라는 거는 아버지의 아들이면 그 아버지가 퇴직하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게 고용세습입니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공무 중에 순직을 하거나 아니면 상해를 입거나 그 자녀들에 대해서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는 단협사항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거기서 정년퇴직하면 그 아들이 그 자리에 승계하는 겁니까? 그게 고용세습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잠깐만 사실관계를 얘기하자고요. 부총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팩트를 말씀하세요. 지금 아버지가 퇴직하면 그 자리를 자녀가 물려받는 그런 단협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 그 자리를 물려받지 않지만 공평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만 자 그러면은요 군경유자녀 그건 가산점을 주게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가산점을 주지 그것도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거 아니죠. 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순직을 하거나 공상을 입어서 상해를 입거나 그 가족들에 대한 보상의 측면에서 특별 채용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겁니다. 그조차도 지금 대부분 없어졌고 많은 기관에 있지도 않은데 그걸 공공기관의 모럴 해저드의 대표적 사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고용세습이라고 마치 그 자리를 아버지가 물러나면 그 자식들이 승계하는 것처럼 부풀려서 침소봉대에서 얘기할 수 있냔 말입니다. 그 자리를 승계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 기관에 취직한다고 생각할 그러니까 것입니다. 정부가 돼가지고 이만한 사실을 지금 끝도 없이 부풀리게 해서 국민들 앞에 공공기관 노조를
마녀 사냥하듯이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정부와 대통령이 할 짓이에요? 그리고 이 공공기관의 정상화 관련돼서 이런 방망경의 사례는 시정하는 것이 기관에 계신 분이나 국민들로 볼 때 다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본회의 대정부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공공기관의 방망경영의 결과가 부채로 남았는데 공공기관 금융성 부채의 71%가 정부의 정책 실패예요. 그 정책 실패의 책임자들 단 한 사람이라도 문책을 받거나 그 뒤로 다시는 공직에 발을 못 붙이거나 처벌받은 적 있습니까? 저는 저희가 공공기관의 부채 원인에 있어서 구분회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구분회계는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게 공정한 공공기관 정상화가 되려면 지금까지 방망경영의 결과로 인해서 부채가 늘어난 책임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사과하고 그것부터 바로잡겠다. 다시는 그런 방망경영과 이 부채를 남기는 낙하산 인사와 같은 건 잘못된 행정하지 않겠다. 이 선언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가지고 공공기관의 직원들에게 노동조합에 덤터기 씌웁니까? 저희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지금 단체협약 2면 그거 집중적으로 감사하라 감사원에 이렇게 주문하셨죠. 부총리께서.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당정협의를 통해서 노사 이면 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리후생 누린 거 고발하겠다 배임죄로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면 합의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자 단체협약이 아니라면 노사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정상적인 합의를 했더라도 그거 이면 합의입니까? 단협에서 하지 않고 별도로 노사가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합의하면 그거 이면 합의예요? 이면 합의의 의의는 공시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밝혀서 공시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면 합의라는 말 자체가 그 개념이 그 프레임이 시사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공사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합의서 이거 단체협약 바깥에서 진행된 겁니다. 이거 이면 합의죠. 지금 부총리님 논리대로 가면. 중요한 것은 공시가 됐느냐 안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면 합의 아닙니까? 단체협약으로 공시 안 된 거니까. 공시가 안 됐으면 저희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 그런데요, 이걸 가지고서 노사 충돌 없이 원만한 합의를 끌어냈다고 경영평가 우수 사례로 소개를 했어요. 정부 하는 짓이 얼마나 웃깁니까? 이면 합의를 무슨 우수 사례로 소개를 해요? 말씀해 보세요.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지금 공공기관 단체협약 이면 합의 좋습니다. 투명하게 하는 거 좋고 다 공개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공공기관의 투명성 문제가 여기에만 있습니까? 공훈위 회의록 공개하세요 지금? 그리고 공훈위 위원 선임 기준 절차 공개하십니까? 임추위 회의록 공개해요? 그거 다 공개합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보다 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인데 단체협약만 이면 합의가 있고 그것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공훈위 밀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7년째 선임하게 되어 있는 노동계 대표 공훈위원 선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부의 문제들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마치 공공기관의 오늘날 책임이 다 일하는 사람들과 노동자들한테처럼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정당합니까? 누구보다 대통령이 앞서서 그렇게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소재를 골라서 얘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항하면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전포고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정책이라고 보세요?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 지금 적반하장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정부부터 똑바로 하고서 제가 지금 노조 편들자는 게 아니고 노조가 다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공공기관 운영에 문제점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혁의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개혁을 하겠어요? 과연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보기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비정상이에요?
일에 선우가 있고 앞뒤가 있고 사리라는 게 있는 겁니다. 사리에 맞게 하세요. 이 사리에 맞지 않고 정상화라고 밀어붙이는 거 그 자체가 비정상이고 아무런 결과를 못 남깁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연일 강경 발언하시는 것부터 좀 자제하고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공공기관 부채 문제, 방망경영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려면 모든 것을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기재위 차원에서 정부가 지금 그 경영 정상화 계획도 받아가지고 검토하고 있죠. 그거 검토 결과 끝나면 공식적으로 청문회 열 것을 여야 간사들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원식은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